예전 라미네이트는 요런 정도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런 정도로 얇게 깎아요. 깎기 전 사진이에요. 근데 요거를 살짝 깎은 상태. 거의 안 깎네요 진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얇은 걸 붙이는 거예요. 주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오세요? 요즘에는 거의 안 갈고 한다는 걸 알면서 60대, 70대 분들이 저희는 80% 연령대예요. 그래서 저도 제 집사람 해줬고 장모님도 해드렸고. 가족을 해주셨어요? 네. 격렬하게 키스를 할 때 이게 안 빠져요? 그건 절대 안 빠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라치과의원의 대표원장 우상엽이라고 하고요. 투명감 있는 세라믹 치료를 해드리는 거에 몰입하고 있는 치과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용 치료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세라밀 그게 도대체 뭐예요? 세라믹을 얇게 만들어서 붙이는 치료인데 치아의 껍데기층이 에나멜이에요. 세라믹과 에나멜의 합성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신조어처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은 특허도 냈고 치아가 갖고 있는 본연의 껍데기인 에나멜처럼 만들고자 하는 세라믹이다. 그래서 세라멜로 만들었습니다. 어쩐지 세라밀을 검색하니까 네. 원장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앞에 이건 뭐예요? 세라멜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이게 세라믹인데요. 우리 찻잔을 하나 만들 때도 뜨거운데 굽잖아요. 다시 굽기도 하고 또 굽기도 하고 마지막에 유약을 발라서 바짝바짝거리게 해서 또 굽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백자도 나오고 거의 유사한 재료예요. 구워야지 딱딱해지는 재료거든요. 이거는 구워서 나온 세라믹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리 구워져 있기 때문에 또 구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깎아서 이렇게 얇은 손톱 모양으로 이 깎은 거예요? 네, 이게 깎은 거예요. 치아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요거를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깎으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네. 두 번째는 깎다가 다 부러뜨릴 거 아니에요. 워낙 얇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밀링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깎으면 8분에서 12분이면 이렇게 하나를 깎아줘요. 금방 깎네요. 네, 금방 깎아요. 그래서 이 치료가 다시 우리 치과 쪽에 재조명이 되면서 요즘에 많은 연예인분들도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예전의 라미네이트보다 훨씬 얇게 만들 수가 있다. 예전 라미네이트는 이런 정도로 깎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를 깎지 않으면 깨지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정도로 얇게 깎아요. 깎기 전 사진이에요. 근데 요거를 살짝 깎은 상태. 거의 안 깎네요 진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얇은 걸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래서 하는 네. 거구나. 색깔이 좀 진하신 분들은 다 비쳐 보여요. 너무 얇으니까. 그래서 두께를 조금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약간은 더 삭제를 해야죠. 이 본차 색깔이 비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착제도 좀 밝은 접착제를 써서 좀 이렇게 밝게 되는데 이 접착제는 도자기가 아니잖아요. 한 2주쯤 지나면 요 색에서 한 톤 정도 살짝 어두워져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전이고 후고 삭제량이 생각보다 다 적어요. 이런 분들은 지저분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제가 또 많이 하는 치료가 뭐냐면 잇몸 있는 데가 나이 들면 다 자꾸 내려가요. 뿌리가 노출되잖아요. 뿌리에는 에나멜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친 음식이나 아니면 양치질만 세게 해도 패여요 자꾸. 나이가 한 50, 60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도 엄청 심하시거든요. 되게 지저분해져 보여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 치료를 권해요. 그거는 미용 목적은 아니지만 기능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런 치료들은 미용 목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잇몸 치료 쪽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폐인 상태에서는 여기 잇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플라그 같은 것도 늘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 잇몸도 뻘게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싹 마감 처리를 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안 달라붙는 거예요. 플라그가. 그러니까 잇몸이 깨끗한 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잇몸이 너무 좋아져 있어요. 잇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좀 오바인데 미용 목적으로 하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라고는 말씀해 드릴 수 주 있어요.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오세요?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갈고 한다는 걸 알면서 60대, 70대 분들이 저희는 80% 연령대예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들 계세요. 연예인분들, 뭐 셀럽분들이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분들 기본인데 연예인분들도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부쩍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적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는 너무 많이 삭제가 되니까 네, 안 하시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젊은 연예인분들 중에 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갈았으니까 이가 이제 싫어질 수 있거든요. 일종의 부작용일 수 있겠네요. 부작용이죠. 또 자꾸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떨어지고 났을 때 자기를 봤을 때 기절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이 갈아둔 거야? 요즘에는 거의 안 갈잖아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저도 제 집사람 해줬고 장모님도 해드렸고. 가족을 해주셨어요. 네. 격렬하게 키스를 할 때 이게 안 빠져요? 그건 절대 안 빠지고. 그래요? 정말 수많은 고객분들이 오셨을 텐데 그분들의 반응? 세라멜을 했을 때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9분 이상이에요. 너무 그랬어요. 좋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찬물을 못 드셨던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바람만 불어도 너무 싫어해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다듬겠어요. 다듬을 때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붙이고 나서도 그 시린 느낌은 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좋아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 아주 극소수 외에는 거의 다 좋아하세요. 원장님 유튜브를 보고 왔어요. 원장님이 직접 시술 안 해주면 난 원장님 유튜브 보고 왔는데 이럴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 있나요? 저 말고도 아주 잘하시는 분만 저희 병원에 모셨어요. 네. 그래서 미용치료 쪽을 정말 잘하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제가 안 하더라도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어려운 케이스들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보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병원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치료비가 싸면 환자가 많이 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환자를 일일이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제일 하기 싫은 치아가 이제 이런 자일리톨 껌처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허옇고 네. 투명도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환자가 많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생각 안 해도 되는 블록을 쓰게 될 것 같고 그 차이는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박리담회로 그냥 딱 받는 분이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이 치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개 해본 사람과 100개 해본 사람, 1000개 해본 사람 당연히 1000개 해본 사람이 잘하겠죠. 10개밖에 안 해본 사람이 1시간 걸릴 게 1000개 해본 사람은 1분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매 케이스가 환자가 올 때마다 다 다른 케이스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서는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기계처럼 그냥 한다고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은 제가 고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가격을 내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 안 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술이 갈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투명도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자연차랑 비슷한 결과물. 아직까지의 풀어야 될 숙제는 하나 있어요. 한 색깔이잖아요. 네. 우리 치아는 색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요, 사실. 예전에 사람이 일일이 만들어서 할 때는 도자기 가루를 개갖고 한 색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는 요 색깔, 여기는 요 색깔. 치아 하나에 한 5가지를 넣은 다음에 그거를 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블럭을.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서 다양한 색깔을 얻으려면 페인팅을 해야 돼요. 표면에다가 미세하게 투명한 느낌? 비치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희 베타 버전이. 저도 이제 잘하는 데가 있으면 배우려고 외국 사이트도 보고 우리나라 사이트 많이 보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20년을 넘게 하셨는데도 끊임없이 연구하시네요. 20년 연구했지만 이 네. 치료법은 4,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이런 치료를 할 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좀 힘든 거 계속 뭔가를 한 다음에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겨서 나중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옛날부터 좀 재밌어 했던 편인 것 같아요. 또 기계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 투명감이나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그걸 이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테크니션 선생님들하고 저분도 제가 개업 초창기부터 같이 데리고 있던 분을 병원 옮기면서 그거 접어라, 나랑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같이 합친 거예요. 치과의사는 아티스트 개념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라고 안 부르잖아요. 덴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덴탈 아티스트의 합성어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치과의사는 확실히 있어요. 메디칼 닥터들이 안 갖고 있는 그 감성?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 의사 혼자서도 못해요. 만드는 기공사와 또 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세라멜이란 뭘까요? 저한테 세라멜은 또 새로운 도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찾아내면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야 치과의사로서 나중에 보람이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와, 이거 보신 분들은 대표님께 찾아올 것 같아요. 저희부터 감안했거든요. 제가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